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기체의 압력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 압력. 압력이 뭐를 압력이라고 해? 일정한 넓이가 있어. 여기에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해. 이렇게 일정한 넓이가 있었을 때 여기에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해. 잘 생각해야 돼. 위에서만 누르는 힘이 아니라 옆에서도 혹은 밑에서도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맞니? 압력은 이래. 압력의 정의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여기 압력의 크기를 한번 볼 건데 굉장히 쉬워. 스펀지 위에다가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 안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혹은 가득 채우고 뭘 잡았어? 왜? 뚜껑을 닫았어. 그래 놓고 한번 이 스펀지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한번 넓은 부분 혹은 뒤집어 보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될 거야. 그럼 결론만 얘기를 하면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지게 될 거고 힘의 크기가 작다 압력이 작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고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가 넓으면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거든. 자, 먼저 여기는 물이 반 채워져 있고 여기는 가득 채워져 있지.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크겠어? 많이.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 압력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스펀지가 이만큼 들어가면 얘는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힘의 크기가 크니까 더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에 비해서. 반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크보다는 많이 채워져 있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됐니?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일단 가보다는 다가 압력이 더 커. 왜? 이렇게 더 들어간 거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야. 그랬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되지? 면적이 넓고 얘는 면적이 좁지. 그랬으면 얘는 지금 요만큼 들어갔어. 그에 반해서 얘는 더 많이 들어갔지. 차이가 나네? 왜 그래? 힘을 받는 면의 넓이.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얘는 넓고 얘는 좁고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게 된다. 그랬었을 때 가나다의 압력을 비교를 하면 누가 제일 커? 얘가 압력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압력의 크기를 나타나는 얘가 이거지. 하나는 뾰족해. 얘는 뭉툭해. 자, 이걸 소윤이랑 선생님이 잡아볼 거야. 선생님은 아프니까 소윤이 그치 대고 누를 거야. 세게 누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설마 소윤이 아프라고 하겠어? 자, 이렇게 누르면 어디가 아플까? 얘가 아플까? 얘가 아플까? 아니면 얘가 아플까? 당연히 이쪽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보다 아프겠지.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압력에 의해서 뚫어질 거라고. 피가 날 거라고. 왜 여기가 더 아프겠어? 이 면적이 여기 면적이 어떻게 여기 면적이 넓고 여기는 닿는 면적이 되게 조금이지. 즉 압력이 이 지우개 있는 부분보다는 이 앞에 나와 있었네. 그래서 아팠구나. 자, 뭐 때문에? 면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더 압력이 커서 아프겠다라는 거지. 됐니? 별로 어렵지 않지? 압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질 거고 그리고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 바꿔 말하면 면적이 크면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 이 힘의 크기가 작다.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
자, 압력이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기체의 압력은 우리가 줄여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압이라고 하는데 기체의 압력이에요. 이거는 기체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을 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야. 일정한 넓이에 받는 힘의 크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아. 압력인데 뭐가? 기체 입자들이 벽에 가서 부딪혀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니? 풍선을 보자. 풍선을 이렇게 불어놔서 여기 매듭을 져놓으면 이 안에 뭐 있어? 기체 입자들이 이 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충돌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일정 크기의 풍선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잘 봐야 돼.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압력의 크기를 이제 화살표 길이로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압력의 크기가 이 정도고, 여기는 끝에 부분이니까 조금 압력의 크기가 크고, 여기는 입구 부분이니까 조금 더 작고, 이쪽은 크고, 이렇게 압력의 크기가 여기 작고 크고 완전 크고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어때? 다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됐니? 기체 압력은 방향도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때? 모든 방향으로 그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크기가 같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풍선이 있어. 기체 입자가 여기 부딪히고 또 가서 또 부딪히고, 여기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충돌 횟수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어디에 압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충돌 횟수가 많은 쪽이 압력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기체의 압력, 줄여서 기압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이러한 기체 압력은 어디?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그 다음 기체 입자 충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어떠한 용기 안에 기체 입자 수가 하나는 이 용기 안에 5개가 있어. 기체 입자. 여기는 10개가 있어. 어디 압력이 더 클까? 이 입자라는 놈은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5개가 가서 지금 같은 온도가 부피가 서로 같고 온도가 같아. 그랬을 때 단순히 입자 5개, 입자 10개. 그러면 운동 속도는 같을 거라고. 온도가 같으니까. 그치? 그리고 같은 입자, 같은 부피니까 움직일 조금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부피라고 봅시다. 온도도 같고 부피도 같아. 그러면 얘네가 움직여서 부딪힐 수 있는 횟수는 얘가 훨씬 많겠지. 왜? 입자 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입자 개수가 더 많으니까 어디야? 압력이 누가 더 크겠어?
입자 개수가 많은 쪽이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겠지. 왜? 충돌 횟수가 더 많을 거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야 뭐가 된다?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일단 부피 온도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근데 여기에서 온도가 달라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도고 얘가 10도시고 했었을 때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지. 혹은 하나가 이렇게 큰 부피고 여기가 이런 부피라고 했었으면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맞춰줘야 돼. 부피 크기는 맞춰줘야 되고 온도도 같다라는 가정하에 단순히 입자 개수가 많으면 충돌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용기의 부피. 자, 용기의 부피. 입자의 개수는 5개씩 같아. 하나는 이만한 용기에 입자의 개수 5개가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만한 용기에 입자의 개수가 5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디 압력이 커지냐라는 거지. 기체의 압력은 충돌 횟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어. 근데 얘는 이만큼만 움직여도 어떻게? 부피가 작으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지. 부피가 작은 애들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압력은 누가 커지겠어? 얘가 커지겠지. 됐니? 언제? 입자의 개수가 5개로 같을 때, 입자 개수가 같을 때, 일단 같은 온도일 때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게 된다. 됐니? 이번에 온도 봅시다. 온도. 일단 입자 개수 일정해야 돼. 부피도 일정해야 돼. 부피 일정하고 입자 개수 5개. 네, 여기는 10도야. 여기는 50도씨라고 합시다. 입자 개수도 같고 부피도 같을 때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얘가 빠를 거야.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 때 입자의 운동성이 빨라져. 운동성이 빨라진다? 그 얘기는 더 빨리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벽에 충돌하겠지. 충돌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야.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져. 그러면 무슨 차이? 압력이 얘가 커지게 된다. 됐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입자 개수가 많다. 압력이 커진다. 용기의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이 커진다. 온도가 높아진다. 압력이 커진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 이거를 기억을 머릿속에 베이스로 쫙 깔아야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보일 법칙 얘기하고 샤를 법칙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어려워. 이게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보일 법칙 얘기를 할 거고 샤를 법칙도 얘기를 하게 돼. 풍선이 있는데 불면 힘들어. 불면 힘드니까 그냥 분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자.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날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 풍선 안으로 들어가겠지. 즉 기체 입자 개수가 증가를 하겠지. 맞니? 그렇게 되니까 불면 불수록 이 안에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게 될 거야. 입자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증가를 해. 횟수가 증가를 하니까 충돌 횟수는 뭐가 같아? 압력이 커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풍선 속 공기의 압력은 증가를 하겠지. 압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일정한 넓이에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풍선이 커지게 되겠다. 풍선 크기가 증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맞니? 요 일련의 과정들이
쭉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기압이 나와 있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 즉,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입자들이 지금 누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기압 또는 다른 말로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압이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가장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압력을 보통 일기압으로 표현을 해. 근데 요거는 있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 그러면 공기 입자들도 중력에 의해서 밑에 많이 존재를 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딱 붙여 있고 위로 갈수록 조금 뜨문 있고 위로 갈수록 드문 있고 위로 갈수록 더 공기 입자들이 희박하다라는 거지. 중력에 의해서 어디 밑에 지역에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면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이 입자들이 누르는 힘이 얘가 세겠어? 당연히 많은 애들이 누르는 힘이 더 셀 거니까 기압이 이쪽은 높을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떠니 기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맞니? 요거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야.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압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우리가 평지에서를 우리는 보통 일기압이라고 표현을 해. 그런데 왜? 지역에 따라서 이 높이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겠지. 그럼 기압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 그치?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부분 일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저희 멕시코시티처럼 고산지대 그런 데는 당연히 여기 높으니까 압력은 좀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 하고 있는 데는 지표에서는 일기압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예.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나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 그럼 어떻게? 의견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받아줘. 그럼 어디?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 아니면 철탑에 올라가. 그럼 안 내려오지. 그래서 탁 프랭카드 해놓고 유전 유죄 막 해가면서 안 내려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오려고 하다가 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바닥에 에어매트 쭉 갈아놓고서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이런 안전매트 같은 경우. 여기는 공기를 넣으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져도 비교적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지. 공기주머니. 자동차를 펑크가 났어. 그러면 자동차를 바퀴를 끄집어내고 새 바퀴를 집어넣어야 되면 자동차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그럼 거기 밑에 자동차와 지면 사이에 뭐를 집어넣어? 공기주머니를 넣어서 계속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 무거운 자동차가 살짝 들리게 되면 바퀴 빼내면 되겠지. 이런 것. 그다음 혈압계. 혈압 재본 적 있니? 혈압 재봤어? 병원에 입원하면 혈압 많이 재고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서 심장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했었을 때 혈관벽에 압력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지. 수축기와 이완기,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했었을 때 혈관벽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걸리는지를 확인해서 내 몸 상태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뭐 하니? 커프라고 하는 검은색 띠를 두르지. 그리고 단단하게 대놓고서 쭉쭉쭉쭉 누르면 어떻게 돼? 여기가 꽉 하고 막혀버리지. 그럼 피가 여기가 흐르지 않을 거라고. 그래 놓고서 피를 흐르지 않게 해놓고 살살살살 바람을 빠지면 이게 눌렀던 게 살살 풀어지게 되지. 그러면서 여기
흐르던 혈액이 막혔다가 혈액이 다시 흐르게 되지. 그때에 이제 소리를 듣는다거나 혹은 수은주가 이렇게 딱딱딱딱 튀기면 뭐 수축기 뭐 120, 이완기 80 해서 이렇게 혈압을 재는 혈압계예요. 여기에도 보면 여기다가 그 커프라고 하는 그 누르게 되는 요거를 쑥쑥 하고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 공기 주머니가 커지게 되지. 요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고무풍선의 모양이 둥근 까닭은 뭘까요? 라고 되어 있네. 고무풍선이 저쪽 방에 있는 거.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 고무풍선의 모양이 둥근 까닭은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서 안쪽 벽에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고무풍선이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뭐 그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게트 모양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원래 풍선의 모양이 기다란 애도 있고 뭐 꼬불꼬불 꽈진 애도 있고 뭐 하트 모양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면 그렇게 커지게 되고 옆으로 커지게 되는 건 있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모든 방향으로 커지게 되니까 뭐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에서도 전체적으로 커지는 형태가 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고 중요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라는 애랑 부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온도가 일정할 때야.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때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전제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압력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자, 요거 머릿속에 놓고 한번 보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밀폐된 공간에 어떤 통에 원통형 통에 기체 입자가 이렇게 존재를 해. 그때 분동이 몇 개 올라가 있니? 2개가 올라가 있어. 누르는 힘의 크기가 2개 분량이 될 거야. 여기에다가 누르는 힘, 분동을 2개를 더 추가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압력이 여기에서 누르는 압력이 증가를 하겠지. 2개 있을 때보다 4개가 있으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게 된다. 자, 외부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여기 안에 있던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를 해. 부피가 감소를 하네?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10개의 입자, 얘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는 같을 거라고. 다만 뭐만 바꿔진 거야? 이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이 부피가 줄어들게 되네?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개수의 입자들이 가서 벽에 가서 부딪힐 건데 가까우니까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겠지. 충돌 횟수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외부의 압력 증가하면 부피가 작아지고 그럼 입자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용기 내에 있는 이쪽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됐니? 뭐?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줄어들어서 여기 안쪽에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기체 부피가 감소를 했어?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된다.
꼭 기억을 해두고 이에 반해서 이번에는 두 개를 올려놨어. 하나를 뺄 거야. 분동 하나를 빼니까 이쪽에서 누르는 감소를 했어. 누르는 압력이 외부의 압력이 감소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될 거야.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될 거야. 부피가 증가하면 기존에 있었던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더 멀리 가서 여기 벽에 부딪히겠지. 그러면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를 하게 되겠지. 충돌 횟수가 감소를 하니까 용기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외부의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된다. 기체 부피가 증가를 했더니 안쪽의 압력은 감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기체 부피 변화가 안쪽에 있는 입자 운동의 변화로 인해서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은 커지게 되고 부피는 커지니까 압력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이 원리를 보일 법칙에 가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이 뭔데?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아주 유명한 과학자 이름 보일 법칙. 이거를 바나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으면 무슨 법칙이 되겠어? 다나 법칙이 됐겠지. 맞니? 자,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은 온도가 일정해야 돼.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지. 반비례가 뭐야? 비례는 뭐니? 비례. 어떤 그래프에 있어. 비례. 온도가. 충돌 횟수라고.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5도일 때 충돌 횟수가 10번이고 그다음 온도가 10도로 올라갔더니 충돌 횟수가 20번으로 온도가 15도로 올라갔더니 충돌 횟수가 점점 많아져.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비례라고 하지. 그치? 그에 비해 반비례는 뭐니? 여기 얘처럼 하나의 요소가 커지게 되면 다른 요소는 작아지게 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자,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 기체의 압력은 커지게 된다. 하나가 커지고 하나는 작아져. 이거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보일 법칙은 뭐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게 된다. 요 얘기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프레셔 해가지고 볼륨 해서 압력, 부피라고 얘기를 해.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일정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와 처음에 압력을 곱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압력과 나중에 부피를 곱할 거야. 그러면 그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 왜?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부피, 처음 압력 곱한 값, 나중 부피, 나중 압력 곱한 값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이게 뭐다? 보일 법칙이다 라는 거. 됐니? 그래서 이렇게 P 처음, V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P1, V1 이라고 얘기를 해. 1이라고 하는 건 처음이란 얘기고 P2, V2 뭐 이렇게 표시로 하기로 해. 똑같은 거야. 그냥 처음 그냥 1번
나중 2로 표현을 한 거야. 같은 표현인 거야. 처음에 부피와 처음에 압력을 곱한 값은 나중 부피와 나중 압력을 곱한 값과 같다. 이게 뭐다?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안 하나? 선생님은? 자, 그러면 보일 법칙에 부피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압일 때, 자, P가 압력이라고 했어.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이야. 1기압일 때 부피를 볼 거야. 1기압일 때 부피를 보니까 볼륨 4V야. 1기압일 때 4V야. 1기압일 때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더래. 그리고 2기압일 때 보자. 자, 지금 누르는 힘이 1기압이고 여기는 2기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외부 압력이 커지니까 여기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지. 자, 그러면 2기압일 때 얼마니? 부피는 1기압일 때보다 더 줄어들게 되더라. 그럼 여기 표시를 해놓을 거고 1기압일 때 부피는 4볼륨이니까 여기라고 치고 그 다음 4기압 이게 더 세졌어.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커지니까 이 부피는 더 작아지겠지. 4P일 때 부피는 제일 작아. 이걸 쭉 연결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압력은 누가 제일 커? 얘가 지금 압력이 제일 크지. 가나 다 비교를 했었을 때 압력 가보다 1기압보다 2기압, 2기압보다 4기압, 가나 다의 압력 크기 점점 커지게 될 거고 그 얘기는 뭐야? 이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니까 기체의 압력이 커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만큼의 움직이는 횟수, 이만큼의 움직이는 횟수, 이만큼의 움직이는 횟수 누가? 입자의 충돌 횟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얘보다는 얘가 충돌 횟수가 더 많고 이쪽보다는 얘가 충돌 횟수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니?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로 갈수록 외부의 압력, 기체의 압력, 그 다음에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져. 그런데 가나 다 같은 거 뭐냐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같아. 왜? 아까 뭐라고 했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는 가나 다 같다. 소연아 왜? 온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입자의 개수 10개 다 같겠지. 입자의 개수도 같을 거고 다 같은 입자 크기 같은 입자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얘는 큰 입자 얘는 작은 입자 갖고 하면 서로 조건이 달라버리니까 여기에서 같은 거 입자의 크기도 같을 거고 입자의 질량도 같게 실험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가와 나와 다에서 같은 거 고르라고 하면 뭐라고 해? 입자의 운동 속도도 같을 거고 입자의 질량, 입자의 크기, 입자의 개수까지도 같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보일 법칙 얘기를 했었을 땐 요 얘기가 들어가야 돼. 온도가 일정할 때다라는 것은. 요 얘기가 안 들어가고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면 틀린 거야. 왜? 온도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의 오류라는 거지.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않을 거야. 왜? 문제 자체가 오류기 때문에 요것도 잘 체크를 해야지. 이게 아예 없으면 이게 보일 법칙이 성립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돼. 나중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얘기는 뭐야? 아, 온도 얘기가 안 나왔네요.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고 그 오류를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치? 반드시 보일법칙 얘기를 했었을 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 왜? 온도가 일정해야만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충돌 횟수가 바뀌어지게 되지. 충돌 횟수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압력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일법칙 얘기를 했었을 땐 반드시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하에 실험이 돼야 될 거고 일단 가가 더 큰 게 뭐야? 입자의 부피가 얘보다 더 크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가 제일 멀고 그 다음 가깝고 얘가 제일 가깝다라는 거지. 이 보일 법칙과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요 그래프가 나왔었을 때 요 세부적인 요 내용들 가, 나, 다 이쪽으로 가서 나가 커지는 거, 가, 나, 다 같은 거, 가가 큰 거, 나가 큰 거 요거 있지? 다 기억을 해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다 착착착착착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가 될 거야. 가에서 봅시다. 가에서의 압력은 P야. 그치? 가에서의 압력은 P야. 나에서의 압력은 2P고 다에서의 압력은 4P야. 가에서의 압력이 P인데 볼륨이 얼마래? 4볼륨이야. 곱할 거야. 4PV가 될 거야.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하니까. 나에서의 압력은 2P고 볼륨이 2V야. 곱할 거야. 2는 4PV가 될 거지. 자, 다일 때 압력이 4P고 볼륨이 V야. 4P 곱하기 V는 4PV가 될 거지. 가나다에서 압력과 부피를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겠네. 기체의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아니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기체 입자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기체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아?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 변화래.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 속 기체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 개수가 많아지니까 충돌 횟수도 증가를 하겠네. 그러면 풍선 속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증가하게 되니까 고무풍선 크기가 커지는 현상. 고무풍선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고 추를 올려 압력을 가해. 지금 하나의 축, 여기는 두 개의 축, 외부 압력을 높였대. 그랬더니 실린더 속 기체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르래. 어떻게 했어?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하겠지. 기체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변하지 않는 거 뭐였어? 기체 입자의 크기, 종류, 개수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일정하다. 틀렸네. 기체 입자의 개수 변하지 않았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 있다나? 증가해? 증가하겠지. 왜? 이만큼 이동을 하고 얘는 이만큼만 이동을 해야 되니까 횟수 증가하겠네.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지. 빨라져?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적어야 돼. 왜? 온도는 일정하니까. 됐니? 사 6번 보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라고 되어 있네. 그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 자, 보니까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부피는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네. 그치?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랬으면 기체 입자들이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지. 충돌하는 횟수가 많다. 일단 온도는 일정하니까 운동 속도는 다 같을 거라고. 여기 A, B, C가 됐든 다 같을 건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려면 부피는 어떻게 돼? 작아야 되겠지. 입자의 개수도 지금 일정할 거기 때문에 부피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돼. 지금 얘가 부피, 얘가 부피, 얘가 부피니까 부피가 제일 작은 애는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 부피가 작은 C가 될 거고 이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은 뭐가 되겠어? 같은 개수의 입자가 있을 거니까 입자 사이가 가장 멀은 거 부피가 제일 큰 A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소윤이가 어려워하는 6번 보자. 6번. 자, AC에서 각각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부등호나 등호로 비교하시오라고 했지. 일단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뭐 A, B, C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의 압력 A의 압력 D라고 하고 B의 압력 E라고 하고 F라고 할 거야. 그러면 C 곱하기 D P 곱하기 E A 곱하기 F잖아. 각각의 압력과 부피, 압력과 부피, 압력과 부피, 압력과 부피를 여기다가 구하래. 등호를 넣든 부등호를 넣든 누가 제일 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누가 제일 커? 똑같이. 그치? 다른 말로 A, B, C 다 같다. 이게 뭐라고? 보일 법칙이라는 거지. 어때? 보일 법칙 하나도 어렵지 않지?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탐구하러 갑시다. 탐구 A 22쪽 가보자. 22쪽.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여기를 볼 거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탐구에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아보고 보일 법칙을 확인해보자 라는 탐구야. 선생님이 탐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탐구는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오기? 실험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왔어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고 해석을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지. 자, 주사기 피스톤을 뒤로 당겨서 피스톤의 끝을 60mm 여기 10, 20, 30, 40, 50, 60에다가 맞춰놓고 60mm에 맞춰놓고 주사기와 압력계를 연결을 할 거야. 여기 뭐 고무호스 같은 것들 연결해가지고 이 압력계랑 연결을 해. 그래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기 전에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한다. 그래서 단 실험실에서의 대기압은 1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이 그냥 1기압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기압이구나 라고 했으면 뭐 이 기압계에 따라서 다 다를 건데 여기에 시작하는 눈금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요 기압계마다 다 다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의 눈금이 0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럼 여기가 1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 만약에 0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1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여기는 1기압이기 때문에 뭐 눈금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를 1로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다. 압력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종류별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할 때 그냥 1기압 시작하는 부분이 1기압이다 라고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세 수가 있어. 중간에 여기서 세, 여기서 세, 여기서 세 연결과 끝으로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게 단단하게 연결을 해야 되겠지. 그게 제대로 안 됐으면 그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면 실험 어떻게 돼?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지 않게끔 단단히 밀봉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 놓고 피스톤을 눌러. 그러면서 여기 1기압에서 0.5기압 기압을 높여. 그러면서 여기에 부피를 측정을 해보는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누르고 하니까 여기 어떻게 되니? 아까 1기압이었던 압력이 0.5, 2기압, 그 다음에 2.5식으로 기압이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되니? 점점점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있네. 자,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일 때 공기 속의 부피는 60이고 공기의 압력이 1.5기압일 때 이 피스톤에 있던 부피가 40이고 2기압일 때 30, 2.5일 때 24, 3기압일 때 20이야. 그걸 이렇게 쭉 60일 부피가 60일 때 1기압일 때 60 쭉 찍고서 연결을 하니까 어떻게 돼? 공기의 압력과 공기의 부피의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기압과 공기의 부피를 서로 곱한 값을 보니까 어떠니? 다 60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다 60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공기의 부피는 이렇게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압력과 공기의 부피는 곱한 값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볼 거야.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 압력이 증가하면 기억에 뭐라고 쓰면 돼? 나나야? 증가 감소 중에 고르면 돼.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를 했더니 자, 여기 봅시다.
기체의 부피는 이게 부피야 60이야 1기압일 때 1.5기압으로 기압이 커지니까 부피는 40으로 어떻게 됐어? 감소를 했어. 자,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감소를 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를 했더니 감소를 하고 압력이 3.0에서 2로 감소를 했네. 그랬더니 부피는 20에서 30으로 어떻게 되니?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 됐니?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요거 결과를 보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어떠니? 부피가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게 되는 어떻게 돼? 반비례하고 그 다음 압력과 부피의 곱은 60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이런 압력계와 주사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한대. 너희 교과서 어디니? 천재교육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이건 미래 아닙니까?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니? 아니면 다른 교과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될까? 당연히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지. 내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는 배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내용도 알아둬야 되겠다. 여기 보면 실린더 위에다가 추를 올려놓고 추를 개수를 어떻게 돼?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추의 압력, 추의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인다라는 거지. 압력이 추의 개수 하나,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압력이 커진다라고 봤었을 때 이 실린더의 부피는 추가 하나 올라갔었을 때 1기압이면 공기의 부피는 60, 두 개 올려면서 기압이 커지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공기의 부피는 30, 20, 15 압력이 커지면 추의 개수가 증가를 하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공기의 부피는 점점 줄어들게 되네. 그랬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을 거고 두 개를 곱한 값, 두 개를 곱한 값, 두 개를 곱한 값, 두 개를 곱한 값 60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 이런 실험도 위에 거랑 똑같은 실험이겠지. 방법만 다르고 원리는 같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 여기 6번까지 풀어보자. 6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공기의 압력이 증가한다. 하나 맞니? 맞아? 뭐 없는 컵을 계속 있어? 우리? 압력이 증가해? 응. 안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계속 마셔. 어? 압력이 증가한다. 맞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되니? 감소하겠지. 맞니? 결과표에서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일 때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가장 느리다. 2기압일 때는 더 빠르고 3기압일 때는 더 빠르고 4기압일 때는 더 빠르다? 맞니? 아니지. 왜? 입자의 운동 속도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 온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온도는 어떻다고 했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기압에 상관없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다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느리다 했으니까 틀렸네. 결과표에서 공기의 압력이 3기압일 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 3기압이니 기압이 제일 큰 게 3기압이네. 그러면
상기압일 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가장 많니? 보면 여기 3기압일 때. 3기압일 때 공기의 부피가 어떠니? 제일 작지. 공기의 3기압일 때 부피가 제일 작다? 그러면 부피가 제일 작으니까 안에 입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충돌 횟수가 증가를 하겠네. 맞는 얘기가 되겠네. 공기의 압력이 2배, 3배가 되면 공기의 부피도 2배, 3배가 된다? 하나가 압력이 커지면 2배, 3배, 부피도 2배, 3배. 이건 비례지. 근데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온도가 일정하면 주사기 속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공기의 압력과 부피의 부분 일정하다. 맞니? 누가 일정하니? 이게 뭐라고 했어? 도리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라는 거지. 소연아, 이거 뭐 알아보는 실험이야? 기체 압력과 부피.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 3번. 맞지?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3번이 될 거고, 그 다음 4번 보자. 자, 이 실험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서서히 누를 때 주사기 속 압력이 커지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자, 소연아 뭐야 그러면? 입자의 개수는 일정하지. 이거 해당은 거. 질량도 일정하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를 한다? 맞니?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진다. 부피는 작아진다. 충돌 횟수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중요해. 운동 속도는 변하지가 않아. 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아니지. 부피가 작아지니까 입자의 거리는 가까워진다라고 해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보자. 일정한 온도에서 공기를 넣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손으로 눌렀다가 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나? 옳지 않은 거. 자, 공기의 압력은 누가 더 크겠니? 가가 더 크겠지. 왜? 부피 차이가 이만큼 있어. 압력은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되겠네. 공기를 이루는 이 기체 입자의 개수는 같겠지. 이게 바뀌면 안 될 거예요. 공기를 이루는 입체 사이의 거리는 누가 더 가까울까? 얘가 더 거리가 가깝겠지. 이렇게 하면 되니? 거리가 얘가 더 머네. 얘가 맞네. 그래. 공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누가 더 많겠어? 부피가 작은 가가 훨씬 더 충돌 횟수도 많겠지. 공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 뭐라고 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동 속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5번 볼까? 오른쪽과 같이 주사기와 압력계를 연결을 하고 피스톤을 밀거나 혹은 당기거나 했었을 때 공기 속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래. 1기압일 때 부피가 60이고 2기압일 때 30, 3기압일 때는 몰라. 얼마가 돼야 돼? 가는? 가 얼마 해야 돼? 20. 왜?
이렇게 곶감값이 60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0 해줘야 60이 될 거니까 가는 얼마가 돼? 20ml가 되겠습니다. 됐니? 압력에 따른 공기의 부피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이런 거 수행평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러면 뭐 하면 돼? 우리는 그대로 갖다가 적어주면 될 거야.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일 때 얼마라고 해서 부피가 60이라고 했어. 1기압일 때 어디? 여기. 그 다음 2기압일 때 30, 2기압일 때 30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 3기압일 때는 얼마라고 했냐 아까? 20. 4기압일 때는 15 여기쯤 될겠지. 5기압일 때 12 한 요 정도. 6기압일 때 10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그려주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면 20쪽.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라는 거지. 다나 무슨 과자 좋아해? 다? 다라는 과자가 있구나. 소율이 무슨 과자 좋아해? 아 그래? 그거 좋아해? 선생님네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는데 그 포카치? 그거 있지 오리지널? 그걸 굉장히 좋아해. 보면 팡팡하게 질소가 차있지. 그리고 질소는 가득 들어있고 밑에 살짝 뭐가 있어? 감자칩이 들어있지. 질소가 왜 들어있어? 질소는 나중에 배울 건데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을 안 하려고 하는 애야.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애야.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랑 이제 결합을 안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그 질소 안에 과자를 놔두면 과자가 오랫동안 바삭하고 처음 만들었을 때 맛과 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어. 질소가 다른 애랑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막아줘. 그래서 질소를 그렇게 빵빵하게 넣어놓는 거야. 양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그렇진 않고. 그럼 효과도 일부 있겠지. 싹 사놨어. 뜯어놓고 깜짝 놀라지. 어라?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어. 할 정도. 자, 이 과자를 좋아하니까 과자를 딱 짊어지고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참 위로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 아까 뭐라고 했어? 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기압이라고 했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뭐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은 똑같아.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할게. 밑에서는 공기입자들이 많으니까 많은 공기입자들이 누르게 되겠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입자 수가 이쪽은 적어질 거야.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여기 누르는 힘이 어떻겠어? 약해질 거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었을 때 과자 봉지는 여기에서 누르는 힘, 밖에서 외부에서 누르는 힘과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의 크기가 같아.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 그러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은 여전히 같아. 여기서도 같아. 여기서도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은 같아.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압력이 작아지게 될 거야. 1기압에서 예를 들면 이쪽 가면 0.9기압으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건 이 누르는 힘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여기에서 0.8기압이 된다. 누르는 힘이 줄어든다. 0.7기압이 된다. 그러면 누르는 힘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4개 안에서도 4개 밀고 4개 힘으로 밖에서 4개 힘으로 미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건 어떻게 돼? 커지겠지. 여기서 더 커지겠지. 더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점점 팽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 얘기를 했더니 중학교 3학년들이 처음 듣는 얘기야. 중학교 3학년인데 1학년 때 분명히 배웠는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압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헬륨 풍선의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거지. 헬륨은 공기보다 어떠니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뜬다고. 그치? 우리 축제라네. 파자마 파티하면 어떡하니? 헬륨 가스를 집어넣은 풍선 매달아 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꼬랑지 달아놓고 예쁘게 해놨지. 그치? 그러면 그 놀이동산 가면은 뭐 아기 상어 달려있고 하는 거 이렇게 손잡이에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가 애가 딱 놓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왜? 헬륨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점점 커지다가 빵 하고 터지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여기가 물 위야, 여기는 물 속이야. 열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의 압력인 수압이 커져. 수압이 커져. 밑으로 갈수록. 들어본 적 있니? 그래서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 있지. 바다에 뭐 100m 깊이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낚아서 올리면 여기는 수압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니까 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수압이 점점 낮아져. 어떻게 어디까지? 1기압까지 낮아지니까 원래는 이 생선들이 물고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 힘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누르는 힘이 같다가 위로 올라오면 잡혀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깥의 힘이 점점 작아지지. 이게 이제 10m? 10m마다 1기압씩 올라가지. 10m 들어가면 2기압 되고 다시 또 10m 들어가면 3기압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뀌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밖에서 누르는 힘은 약해지고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이 강해지니까 얘가 심해어를 낚아 올리면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팍 하고 튀어나오거나 안에 내장이 막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해. 본 적 있니? 나중에 한번 찾아봐봐. 심해어 낚는 영상 보면. 그러니까 이 잠수부가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여기 지금 뭐 멍게 잡고 성게 잡고 있어. 그랬었을 때 여기에서 숨을 쉰 이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뽀록뽀록 나올 거야. 이게 위로 뜨겠지. 공기방울이 위로 나오는데 압력이 누르는 힘이 강해지다가 위로 갈수록 이게 공기방울이 올라오면 누르는 힘이 점점 작아지게 되니까 방울이 이때는 이만큼 또 올라오면 커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왜? 위로 올라올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물속은 거꾸로야. 알겠어? 밑에가 압력이 커, 수압이 커, 위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화들은 여기 밑에 뭐가 들어있어?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으니까 충격에도 어떻게 돼? 우리 몸을 보호하지. 좋은 운동화들은 이런 여기에 공기주머니도 들어있어서 무릎이나 이런 연골이나 발목 같은 뼈에 충격을 덜 해주고. 다음 감압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고 감압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라는 건데, 감압용기가 선생님 있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 마시멜로를 집어넣고서 공기를 빼내면 마시멜로가
커져. 그러다가 다시 공기를 쭉 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보여줄까? 시간이 몇 시냐? 아, 시간이 애매한데.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들 뭐가 있냐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혹은 고층 아파트, 굉장히 높은 아파트 혹은 산에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로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누르는 힘, 우리 인체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이 압력이 힘이 갔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힘이 약해지니까 안에서 누르는 압력만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귀가 멍하면서 심한 경우 머리 아프기도 해.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되니? 코 막고서 숨을 꿀꺽 삼키면 다시 그 멍하는 소리 그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는데 여기 귀 뒤쪽으로 보면 귀 인두관이라고 해서 구멍이 하나가 있어. 그 구멍으로 이 공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압력을 바깥쪽과 안쪽을 막 갖게 해주는 현상을 통해서 여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바꿀 수가 있어. 나중에 3학년 때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 자,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마시던 물 페트병 놓고서 다시 밑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 위에서는 기압이 낮다가 밑에 기압이 높아지게 되니까 외부 압력이 커지니까 대기압이 커지니까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라는 거지. 천연가스를 우리가 선생님 허리만한 그 LPG통이나 아니면 작은 뭐 부탄가스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 보면 중국 사람들 그 천연가스 이동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중국 천연가스 운반 하고 딱 누르지 않니? 뭐가 나오는지 알아? 이미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커다란 비닐봉지로 배달을 해. 뭘로? 자전거에다가 싣고 구루마에다 싣고.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이거 본 적 없어? 이런 식으로 구루마에다 싣고서 천연가스를 이동을 하고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다 연결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쓰지. LPG 가스통 이런 거 쓰잖아. 이런 거 우리나라는 맞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된 거야? 천연가스를 아까 그렇게 큰 부피가 큰 애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서 조그만 통으로 이동을 하고 갖다가 들고서 사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에어백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여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줘요. 자동차 에어백 뭐니? 갑자기 그 안으로 가스 집어넣게 되면 이게 탁 하고 팽창하면서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 공기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져서 타이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샴푸통에 이제 꼭지 눌러가지고 샴푸 내용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일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이 내용들도 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만 풀어보고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보일 법칙은 뭔데? 뭐와 뭐에 관련된 거? 압력과 부피. 압력과 부피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거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 거 맞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거 맞고,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 이것도 맞고,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크다. 이거는
압력만 관련이 된 거지 부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27쪽. 27쪽 봅시다. 26쪽도 할 거야. 보일 법칙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실험했었던 거랑 똑같이 감압용기에 넣고 여기 보면 일정한 온도에서 감압용기에 과자봉지를 넣은 후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내는 거지. 이쪽에 공기를 이렇게 빼내니까 어떻게 되겠어? 감압용기 안에 압력이 기압이 작아지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바깥쪽으로 넣는 힘은 여전히 같을 거고 바깥에서 안으로 요 압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자 봉지가 빵빵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채워보자. 비용기. 자, 감압용기 속에 공기를 빼냈네. 그러면 감압용기 속 기체 입자 개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개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많던 개수가 줄어드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를 하게 되네. 그러면 감압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감소가 되고, 즉 과자봉지 외부의 압력이 감소가 되고 과자봉지 속 기체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과자봉지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그러면 과자봉지 속 기체 입자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 증가할까 감소할까? 과자봉지 속 기체 입자의 충돌, 원래 이만큼의 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 크기가 더 커지면 입자 개수수는 똑같으니까 입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돼?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충돌 횟수가 감소한다.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지고 충돌 횟수가 작아지면 압력도 작아지게 된다. 과자봉지 속 기체의 압력도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라는 거. 됐니? 자, 오른쪽 보면 똑같아.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크게 산 거야. 왜? 저 조그만 풍선 놓고서 똑같은 실험 감압용기처럼 이렇게 빼주면 안에다가 조그만 풍선 넣고 이렇게 넣고 빼주거나 아니면 조금 여기다 놓고 누르거나 했었을 때 풍선 크기를 볼 수 있는 걸 다음 시간에 보여줄 건데, 자, 여기도 보면 일정한 온도, 여기도 일정한 온도에서 작게 분 고무풍선을 주사기에 넣고서 주사기 끝을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풍선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이 얘기는 주사기에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 지금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감소를 하게 되지. 그러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게 될 거야. 증가를 하게 되면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네. 즉 크게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고무풍선이 있으면 이게 원래 이만큼에서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를 하면서 고무풍선 외부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네. 그러면 고무풍선 속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되네. 그러면 원래 크기보다 이 풍선 크기가 작아지게 돼. 고무풍선의 크기가 감소하게 돼. 그러면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크기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횟수는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 고무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6쪽 가볼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 유제처럼 나오게 될 건데, 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 구하기 유형 첫 번째 거 보면 여기 항상 이렇게 뭐가 나올 거야? 온도가 나올 거야. 0도씨일 때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90ml였대. 같은 온도야. 온도 변화는 없어. 그랬을 때 압력이 1기압에서 3기압으로 1기압에서 3기압으로 변하게 되면 이 기체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처음 기압과 처음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 기압과 나중 부피를 곱한 값과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90은 여기 모르니까 x로 넣을 거야. 3x는 얼마가 되겠어? 30ml가 되겠다. 됐니? 그러면 유제 1, 2번 풀어볼게. 0도시 1기압일 때 1기압일 때 수소기체의 부피가 5리터고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2기압으로 변한다. 그러면 P1V1, P2V2라고 했으니까 처음 압력 얼마니? 1기압 곱하기 부피 5리터는 나중 압력 2기압 곱하기 부피 몰라 X가 되겠지. 얼마니? 2.5리터가 되겠네.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25도씨 3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3기압일 때 얼마래? 기체의 부피가 15ml라.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기압으로 변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가 될까요? 그러면 처음 압력 P1이 얼마니? 3기압이래. 부피는 15리터가 되겠네. 압력이 1기압이래. 그러면 기체의 부피 몰라. X 그럼 얼마 돼? 45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부피 45ml가 되겠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이 있어. 유형 2 봅시다. 25도씨 2기압에서 공기의 부피가 15ml였대.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60ml로 변하게 되면 공기의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기압일 때 얼마니? 15ml. 같은 온도일 때 나중 기압은 몰라. 나중 부피는 알아. 그러면 뭐라고 했어? 처음 기압 곱하기 부피 얘가 얼마니? 30이야. 그럼 나중 기압 곱하기 부피 얘가 30이 돼야 돼. 근데 여기 20이니까 6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혹은 0.5기압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 유제 3번,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도씨 2기압이라고 했네. 산소 기체의 부피가 40ml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P1, V1은 P2, V2라고 했으니까 맞니? 맞아? 처음 기압 2기압 곱하기 부피 40ml네. 그러면 나중 기압은 몰라. X로 넣읍시다. 산소 기체 부피 얼마니? 같은 온도에서 200이라고 했으니까 800은 200 X가 될 거니까 X는 얼마가 되겠나? 4 기압이 되겠지. 됐니? 유제 4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50ml네. 자 1기압일 때 50ml.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변화시켜 이 기체의 부피를 20ml로 만들면 기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해야 되죠. 처음 기압 1기압 곱하기 50ml는 같은 온도에서 몇 기압? 몰라. 부피 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은 200x가 될 거니까 x는 얼마니? 200분의 50 얼마냐? 4분의 1 0.25네. 맞아? x는 0.25
기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문제 이렇게 나와. 어렵지 않지? 뭐만 기억하면 돼?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을 곱한 값은 나중 부피와 나중 압력을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이게 뭐다? 보일 왜 이래?